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상 땅 찾기 소송, 종중 소송에서 족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조상을 섬기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고, 내가 옛날 훌륭하신 조상 누구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정도가 유독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탕이 있으니까 조상과의 연결을 증명하는 족보를 일반적인 서적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선조들은 이 집안에서 이 아들이 결혼을 하여 며느리가 들어오거나 아들이 태어나면 일단 소가족 중심의 족보를 수시로 작성해 왔습니다. 이를 가승이라고 합니다. 30년 내지 50년에 한 번씩 대종회에서 족보를 다시 제작하여야 하는데, 그때마다 이 소가족 중심으로 작성된 이 가승이 전국에서 모아져 족보가 되었고, 그 가승은 그 내용이 정식으로 족보에 올라가면은 없애고 새로운 족보를 기준으로 다음 족보 제작 때 사용할 가승을 다시 작성하는 일을 반복하여 그 역사가 많게는 수천 년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조상의 뿌리가 매우 분명하고 이를 족보가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에서도 이 족보의 기재를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인정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족보가 조상 땅 찾기 소송이나 종중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조상 땅 찾기에서의 그 족보 역할을 보겠습니다. 흔히 이 조상 땅 찾기에서 조상 땅이라는 것은 그 6.25 이전 이 관공서에서 작성된 문서에 어느 토지의 소유자로 조상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그 후에는 그 조상의 후손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호적 등본이나 제적 등본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완벽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1950년 6.25 사변을 거치면서 관공서에 많은 공문서가 소실되었습니다. 호적 제적까지도 소실된 경우에는 내가 후손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이럴 경우 족보로서 입증하려고 하는데, 족보는 관공서가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그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대법원도 이 족보의 그 증명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년 7월 4일 자 2000스2 결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 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라고 했고, 실제로 그 족보로서 조상 땅을 찾은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족보가 있다고 하여 만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족보에 기재된 이름과 또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족보에 기재된 이름은 소위 그 족보에 오른 이름이라고 하여 함부로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름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호적은 일제강점기 때 처음 생긴 것인데, 우리 조상들은 초기에는 호적을 이 족보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호적의 출생 신고를 할 때에 족보 이름이 아닌
집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올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 족보에 이 자라고 하여 표시한 다음 집에서 부르는 이름을 병기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족보로 입증이 가능하지만은 그런 것도 없는 경우에는 족보로 입증하는 게 쉽지 않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게 되지요. 어찌됐든 호적 제적이 없을 경우 족보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음은 이 종중소송에서의 족보의 역할입니다. 종중이라고 하면 중시조가 있게 마련이고 그 중시조의 후손이라야 종중원이 될 수가 있는데, 어느 중시조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족보에 그 중시조의 후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달리 등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현행법상 특정 종중의 종중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중 총회를 하더라도 족보에 그 중시조의 후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만이 종중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소집 통고를 하게 됩니다. 이 대법원 2021-23890이 판결은 이렇습니다.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보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 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고, 이런 내용의 판결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종중은 족보가 없이는 논의조차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과거 족보는 모두 한자로 되어 있는데 요즘 30, 40대 법조인들은 한문을 몰라서 족보를 읽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도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